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의 공작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LED 룰렛 회로도를 그렸었죠. 이번엔 PCB를 제작할까 해서 PCB 설계가 필요합니다. 회로도로부터 부품을 실장할 수 있는 PCB를 설계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설계한 회로도를 PCB로 옮겨보겠습니다. PCB 설계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로도의 각 부품을 실제 모양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풋프린트라고 하지요. 이 작업은 Run Footprint Assignment 도구를 사용합니다. 회로도의 모든 부품에 대하여 풋프린트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엔 키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풋프린트만 사용할 거예요. LED 풋프린트부터 찾아보죠. Through-hole 카테고리에서 LED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지름 5mm짜리 원형 LED를 사용할 것입니다. 풋프린트를 선택해서 더블클릭하면 현재 부품에 풋프린트가 연결됩니다. 여러 부품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도 모두 선택해서 Through-hole형의 저항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자간 거리가 7.62mm로 수평 배치되는 저항을 사용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부품들도 풋프린트를 정해줍니다. 모든 부품에 대하여 풋프린트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긴 풋프린트인지 보고자 한다면 풋프린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View Selected 풋프린트를 선택하여 풋프린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풋프린트가 모두 정해졌으면 보드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보드 에디터는 OpenPCB in 보드 에디터 도구로 실행합니다. 빈 화면의 에디터가 열리는데 페이지 세팅으로 시작합니다. 페이지 세팅은 스키매틱 에디터에서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리드를 선정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드 두 가지를 Alt1과 Alt2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할당합니다. 여기에서는 0.254mm, 2.54mm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한 보드의 사양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보드 셋업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설계에 사용하는 레이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드가 몇 층인지 등을 설정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면 2층에 1.6mm 두께의 보드 설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설계에 들어갑니다. 우선 보드의 형상과 관련된 작업을 시작합니다. 보드의 형상이 설계된 DXF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여기의 도면 좌표는 DXF 파일의 원점이 위치할 좌표입니다. DXF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DXF를 임포트할 레이어는 엣지 컷 레이어입니다. 바로 보드의 외곽 라인이 된 레이어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user.drawings 레이어에도 같은 DXF를 임포트합니다. 이 레이어는 실제 PCB가 될 부분은 아니고 여러가지 참고사항을 기록하는 레이어입니다. 똑같이 앞면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도 임포트합니다. 이 레이어는 PCB 위의 마킹이 될 레이어입니다. 제가 모든 레이어를 한꺼번에 그린 DXF를 사용해서 같은 DXF를 임포트하지만 사실 모든 레이어에 같은 DXF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좌표만 같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user.drawings 레이어와 앞면 실크 스크린 레이어는 안 보이게 감추고 엣지 컷만 보이게 남깁니다. 엣지 컷에는 임포트한 도면에서 외곽 라인이 된 부분만 남기고 지워줍니다. 선택한 이후에 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외곽 라인만 남았습니다. 이번엔 보이던 엣지 컷을 감추고 유저 드로잉스 레이어를 보이게 합니다. 유저 드로잉스 레이어는 부품을 배치할 때 LED 위치를 잡아놓기 위한 표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엣지 컷 레이어에서와 같이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줍니다. 앞면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도 같은 작업을 해야죠. 실크 스크린에는 장식을 위한 추가 표식을 남길 것입니다. 이제 회로도에 있었던 부품들을 PCB에 배치해봅시다. Update PCB with changes made to schematic 도구를 사용하면 회로도에서 변경된 부품들이 PCB 설계에 반영됩니다. PCB 작업을 하다가도 회로도를 변경하고 나면 이 도구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부품의 풋프린트들이 나타납니다. 적당한 위치에 임시로 모아둡니다. 보드 초기 설정 과정에서 표시하였던 보드 외곽과 실크, 드로잉을 보이게 합니다. 부품들을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 작업하기에 좋습니다. 부품들 사이에 거미줄처럼 보이는 선들이 보이죠? 브레치네스트라고 부르는 선인데 회로도의 연결을 표시해주는 선으로 배선을 위한 보조 표시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선이 이렇게 항상 표시되면 오히려 헷갈리고 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라우팅 과정에는 표시가 돼요. 이제 부품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먼저 서킷 파이썬 보드를 연결할 커넥터부터 배치합니다. 부품을 배치할 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면에 배치하도록 실장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헤더는 뒷면에 실장할 텐데 반대면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풋프린트를 플립을 시킵니다. 풋프린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F를 누르면 풋프린트가 플립됩니다. 헤더들은 연결될 보드와 기구적으로 치수가 일치해야 하니 주의해서 배치합니다.
포인터는 그리드를 따라 움직이는데 2.54mm 그리드를 사용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약 포인터를 움직이는 정도를 바꾸고 싶다면 다른 그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LED들은 유저 드로잉스 레이어에 표시한 작은 원들을 따라서 배치할 것입니다. Get and Move Footprints를 선택하면 Reference Designator로 풋프린트를 찾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T입니다. D1 LED를 찾아 불러봅시다. 표시된 위치로 움직여 자리를 잡아봅니다. 정확하게 배치되도록 해봅시다. 단축키 T를 눌러 D2 LED도 찾아 배치를 합니다. 정확하게 배치가 되지 않으면 그리드 간격을 바꾸어서 움직여 배치를 합니다. 나머지 LED들도 같은 방법으로 배치를 합니다. 남아있는 다른 부품들도 배치를 해봅시다. 저항도 배선을 고려하여 하나씩 배치를 합니다. 단번에 좋은 위치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레티네스트도 한 번씩 모두 켜서 배선이 용이할 것인지 확인하면서 배치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배선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배치를 수정하고 확인합니다. 부품 번호 실크도 잘 보이도록 이동시킵니다.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키캐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는 3차원 모델을 지원합니다. 3D 뷰어로 완성된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배선을 합니다. 레티네스트를 켜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뒷면에 우선적으로 배선을 할 것이기 때문에 VCU 레이어를 먼저 선택합니다. X를 누르거나 Route Trace 도구를 선택하면 배선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를 하나 완성할 때마다 아래의 Unrouted라고 표시된 숫자가 줄어들 때 이것이 0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배선도 단번에 라우팅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수정하면서 배선을 완성하세요.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녹색 배선은 뒷면, 빨간색 배선은 앞면인데 배선하는 레이어를 바꾸려면 오른쪽의 레이어 창에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배선을 드래그한다는 것은 이미 라우팅된 배선을 수평 이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선을 정리 수정하는 데에 이용합니다. 2층 이상의 PCB에서 어떤 레이어에서 배선을 하다가 다른 레이어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비아를 사용합니다. 배선 중 V를 누르면 비아가 추가되고 이후 배선은 다른 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선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깨끗한 배선이 되도록 계속 수정 개선하면서 배선합니다. 배선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로고도 추가하고 예쁘게 꾸며봅니다. PCB 외곽 그래픽을 임포트한 것처럼 로고도 임포트합니다. SVG 형식으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면 임포트 스케일을 조정하여 크기를 줄이거나 늘립니다. 실크 스크린에 PCB를 장식할 수 있는 텍스트도 추가해봅니다. 오리엔테이션 각도를 조절하면 텍스트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 레이어만 보이게 하여 작업해도 됩니다. 텍스트를 추가한 이후에는 두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래픽 선들도 좀 더 두껍게 해볼게요. 이제 모두 설계가 끝난 것 같습니다. PCB 공장에 보내서 PCB를 만들어야죠. 그 전에 DRC를 수행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가지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제 경우에는 실크가 겹쳤다는 것이 많네요. 꼭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정해주세요. 에러라고 표시가 되는데 두 부품의 영역이 겹쳤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 부품 실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이 메시지는 무시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남아있는 메시지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모든 문제점을 수정했으면 이제 PCB 제작에 필요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PCB 제작에 필요한 파일을 CAM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버라는 형태입니다. Fabrication Output라는 메뉴로 가서 거버스를 선택합니다. 거버는 각 레이어별로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될 디렉터리를 지정하게 됩니다. PCB 제작을 위하여 거버 파일을 생성할 레이어는 여기에서는 FCU, VCU이지만 각 배선 레이어와 부품의 납땜 위치를 표시하는 앞면과 뒷면의 솔더 페이스트 레이어, 배선의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 앞뒷면 솔더 마스크 레이어, 그리고 앞뒷면 실크 스크린 레이어 모두 배각을 나타내는 엣지 커트 레이어입니다. 저는 모든 레이어에 엣지 커트를 표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거버 파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거버 파일과 함께 필요한 파일이 PCB에 있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드릴 파일입니다. 다시 한번 Fabrication Output 메뉴로 가서 이번엔 드릴 파일들을 선택합니다.
다른 설정 그대로 두고 거버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거버 파일은 거버 뷰어로 볼 수 있습니다. 생성한 거버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드릴 파일도 열어서 확인해봅니다. 레이어별로 출력된 거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압축해서 PCB 공장에 보내면 됩니다. PCB를 제작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비용도 서로 차이가 나고요. 원하는 공장에 거버와 드릴 파일을 보내서 제작을 하면 됩니다. 공장에 주문하고 PCB가 오기를 기다려야겠네요. PCB가 도착하면 계속 나가겠습니다.